안녕하세요. 로이어 프렌즈입니다. 네, 오늘이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2월 13일인데 이 사건은 2월 10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. 다들 보시고 너무 힘들었다.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어떤 사건이냐면 김하늘 양 사건인데 그 아버지께서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따님의 얼굴도 공개를 하고 이름도 공개를 하셨거든요. 그러면서 관련된 법도 이제 제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정부의 움직임도 있는데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교사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를 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조금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잖아요. 6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가지고 휴직 신청을 했어요. 했다가 이 이후에 21일 만에 다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복직을 했거든요.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의사가 같더라고요. 네, 그건 약간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이제 그 의사의 뭐 판단일 수는 있겠지만 같은 의사가 이때에는 6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했는데 근데 불과 20여일 만에 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상태가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. 그렇죠. 뭐 자세한 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직 이건 확인된 건 아니에요. 근데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는 일단 복귀 시점이 12월이잖아요. 맞아요. 공무원 특히나 교사 같은 경우에는 12월쯤에는 이제 방학이 들어가죠. 명절 수당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걸 노리고 타이밍 맞춰서 복직을 한 거 아니냐. 그리고 그 의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서 이거는 휴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거겠죠. 일단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복직이 가능하다는 그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12월 복직을 위해서 또 환자가 요청을 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진단서가 발행된 것이 아니겠느냐. 요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자세한 거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겠죠. 그렇죠. 사실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한 의사가 이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알아왔다라고 하니까 조심스럽지만 재판까지 가게 됐을 때 심신미약을 좀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. 뭔가 정신적으로 많이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걸 강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보여지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더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은 그날 조퇴를 하고 나서 본인이 임의로 흉기를 준비를 해왔다고 칼사로 간 거. 네. CCTV 같은 건 다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구입을 했잖아요. 네. 그런 걸 보면 범행을 준비를 한 게 맞고 그리고 범행이 일어난 장소도 시청각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경험을 했던 바로는 거기가 좀 약간 방음이 되어 있잖아요. 네, 약간 방음되잖아요. 네, 네. 그리고 본인이 진술을 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어떤 학생이라도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정말로 계획범죄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에는 심신미약 주장을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 뭐 수사 단계에서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 영상이 올라갔을 쯤에는 신상공개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. 그래서 신상공개의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댓글들도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?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워낙 이슈되고 있고 또 큰 사건이잖아요. 저도 저녁에 속보를 보고 놀랐는데 아마 공개되지 않을까 싶어요. 박 변호사님은 어떠세요? 저도 아마 사회적 관심을 고려했을 때 공개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럼 어떤 기준으로 공개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특정 강력범죄라고 해가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됐을 때 크게 4가지가 있어요.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할 것. 딱 이 사건이죠. 그렇죠. 네, 그게 하나의 요건이고 그 다음에 죄를 범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것.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.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현행범이니까 더욱더 이제 명백하다고 볼 수가 있죠. 네,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만한 사건인지. 마지막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서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요건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. 아직까지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는 뭐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이 안 됐지만 아마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거는 정확한 사실관계 이런 게 왜 발생을 하게 됐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미비점이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하늘이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정신질환이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뭐 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법이 정비가 돼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학생 입장에서는 가장 보호받고 안전해야 될 그런 공간이
학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그렇죠. 선생님은 정말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. 그렇죠. 예, 그런 존재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다른 내용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